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가스 터빈 엔진은 총 8,9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에 탑재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낸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F-15K 전투기는 물론 T-50 고등훈련기,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에 탑재돼 영공 방위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한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와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이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할 만큼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지난해 1월에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해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미국의 항공 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사의 지분 100% 인수 계약을 마치며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제조 시장에서 국제 공동개발 글로벌 파트너로 위상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닥 인수를 계기로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확대해 세계 항공기 엔진업계 1위 파트너사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한화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F-35B vs F-35C vs KF-X 내비, 경항공모함 함재기 놓고 엇갈리는 주장. 방위사업청이 27일 해군 경항공모함 핵심 기술 개발 착수회의 개최한 가운데 해군과 공군, 군 당국과 민간 간에 탑재할 함재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함재기로 F-35B를 고려해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도입 규모 20여 대와 운용을 공군이 하게 될 계획 역시 바뀌지 않았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항공기가 확보되면 그에 맞는 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 안 돼서 조종사나 정비사가 양성 안 돼 있지만 전력화 과정에서 함께 양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F-35B는 최대 속도 마하 1.6으로 대형 상륙함에서 리프트 팬이라는 엔진을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운용의 융통성이 크다는 게 장점이다. 450kg급 정밀유도 폭탄 2발, 공대공 미사일 2발 등을 내부 무장창에 외부 무장까지 포함하면 총 6.8톤의 무장을 할 수 있다. 또한 F-35B는 전자전 능력을 갖춘 AN/APG-81 위상 배열 레이더, 1300km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F-35B의 함재기 운영 시 군수 지원이나 무장 탑재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F-35B가 아닌 F-35C를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F-35B의 무장창으로는 북한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F-35B는 내부 무장창이 작아서 1000파운드 폭탄 2발만 장착할 수 있다. 갱도 깊숙이 숨겨놓은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는
탑재가 불가능하다면서 F-35B가 아닌 미 해군 항모에 F-35C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한 장성 역시 F-35B의 함재기 운영 시 군수 지원이나 무장 탑재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F-35C는 해군용 함재기로 A형과 B형에 비해 큰 날개가 특징이다. F-35C는 해군 항공모함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접을 수 있다. 다른 기종에 비해 큰 주날개와 수평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 A, B형의 날개 면적은 42.7제곱미터이지만 C형은 62.1제곱미터에 이른다. F-35C는 함재기 특성상 항공모함을 베이스로 오가며 장시간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연료 탑재량이 8,960kg이다. F-35A는 8,278kg, F-35B는 6,125kg이다. 연료 공간 때문에 F-35C는 기관포를 내장하지 않았다. F-35B와 같이 F-35C도 외장 기관포 보드를 장착한다. 해군은 이에 대해 F-35C를 도입하려면 갑판이 넓은 중대형 항모로 가야 한다. 국방내산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출기를 사용하는 함재기 조종사 양성도 쉽지 않다며 F-35C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F-35B와 F-35C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산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산화 의견의 출처는 방산업계다. 방산업계에서는 경항모 계획을 중대형 항모 건조 계획으로 바꾸고 F-35B 대신 KF-X 내비를 탑재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파생 버전인 KF-X 내비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KF-X 내비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크다. 함재기는 모듈화, 폴딩이 가능해야 한다. 육상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골격과 랜딩 기어도 가져야 한다. 30톤급 함재기가 증기 사출기를 통해 발전할 때 사출기에 걸려있는 랜딩 기어에 걸리는 순간 하중은 9톤급이다. 이 순간 하중은 랜딩 기어를 통해 기체에 그대로 전해지는데 랜딩 기어와 전방 기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출과 동시에 기체 전방 동체가 뜯겨 나갈 수 있다. 이 때문에 함재기는 더 두껍고 튼튼한 랜딩 기어를 사용하며 기골 역시 육상용 항공기에 비해 더 튼튼하게 설계돼야 한다. 즉, 처음부터 함재기 전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KF-X를 함재기로 개조하려면 기골부터 동체 구조 설계를 완전 재설계에 가까운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균 대표는 KF-X 내비를 도입할 나라는 한국뿐이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도입 수량도 많아봐야 40대 안팎이 될 것이다. 수백 대 양산 물량을 확보한 F-35C나 F-35B에 비해 획득, 유지 모든 면에서 비쌀 수밖에 없다. 가격과 성능,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KF-X 내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직 국산이라는 타이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80년대 초 세계 각국이 4세대 F-16을 도입할 무렵 한국 홀로 3세대 F-5를 대량 면허 생산해 수십 년 뒤처진 공군력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사청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 9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핵심 기술에는 1000도씨 이상의 수직이 착륙기 배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함재기용 무장 탄약 이송 체계, 함재기 이착함 시뮬레이션, 함재기 충돌 해석, 비행갑판 유동 분포 해석,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 등이 포함됐다.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LIG넥스원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국형 함재기 사업, 사출기 무시하면 안보 공백 온다 웨펀. 현 정권이 출범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만큼 기세가 등등해진 기업도 없을 것이다. 정권 교체 후 카이 사장에는 정권의 핵심 실세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사실상 임명됐고, 이 때문인지 카이의 최대 고객인 굴은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인 카이와 갑을 관계가 뒤바뀐 듯한 모습들이 잊을만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멀쩡한 블랙호크 헬기를 대량으로 퇴역시키고 급인 자리를 카이의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선행연구 결과를 뒤집어버리고 합동참모회의 의결서에 카이사의 마리논이라는 업체명과 제품명까지 기재해가며 무장 헬기 국내 개발이 가능하니 전력화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위법 소지가 다분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지적한 국회 예결위 보고서 작성자가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장실에 불려가 혼쭐이 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지금부터 소개할 사업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무려 해군용 함상 전투기 자체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KF-X 네이비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10월 19일 국내 모매체의 단독 기사였다. 이 기사는 익명의 업계와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업계가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F-X 네이비의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런 유형의 단독 기사는 업체나 기관에서 여론 조성 작업 초기에 언론과 접촉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사 역시 왜 KF-X 함재형을 개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업체의 주장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해당 기사는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의 성능이 사출기 이함 방식인 F-35C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가격이 매우 높아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F-35B보다는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함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여기에 KF-X 네이비 개발 필요성을 슬쩍 끼워 넣었다. F-35B 가격이 비싸 이 기종을 도입하면 선체 가격과 헬기 등 전체 사업 비용이 10조 원에 육박하게 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정규 항모를 건조해 거기다 KF-X 네이비를 얹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해 3월 총선 공약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내걸었던 집권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항모 사업 일정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독도함의 운용 일수를 지적하며, 해군은 경항모나 한국형 구축함 등 무기체계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며 해군의 항모 도입 조기 착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당사론 의원은 경항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핵잠수함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작전상 경항모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서 추진하라거나 F-35B 기종 도입 검토를 결정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권에 이러한 질타가 쏟아진 직후 누군지 모를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KF-X 네이비 개발 주장이 튀어나온 것은 그야말로 오비락이 아닐 수 없다. 업계는 KF-X가 2026년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함재기 버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에는 해군이 F-35B를 운용하는 STOV-1 방식의 항모를 포기하고 CATOBAR 방식의 정규 항모를 도입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말이다. 사실 선체 형상을 STOVL에서 CATOBAR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군은 이미 4년 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7만 톤급 CATOBAR 항공모함의 기술 검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선체 형성과 배치, 추진기간, 심지어 승조원 숫자와 인건비를 비롯해 건조비와 수명주기 비용까지 계산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면 선체 형상 변경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함재기다.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 도입할 수 있는 함재기는 F-35C와 FA-18F, 프랑스 에라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가 곧 나오는 마당에 FA-18F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함재기는 F-35C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뜬금없이 KF-X 네비라는 모델이 튀어나온 것이다.